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은 이미 총선 전에 일어난 것으로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의 집무실에서 또 부산시청의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공적인 업무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미투라고 그러지만 성폭력에 가까운 특정한 신체 부위를 시장이 만진 것. 피해 여성은 곧바로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부산 성폭력 상담소 측은 상당히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산시장 측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피해 여성의 주장은 공개 사과와 시장직 사퇴. 사실이 명백하니까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 오거돈 시장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되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사퇴 시기만 총선 이후로 미루자 라는 합의서를 썼고 이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아줬다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충격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오거돈 시장 측이 한마디도 부인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시인하고 공개 사과와 시장식 사퇴라는 무거운 조건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자, 이것은 일어난 시점이 총선 전이지만 이미 그때는 아마 오거돈 시장이나 이 부산시장 주변에서는 이번 총선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좌파가 압승한다. 민주당이 압승한다. 유시민이의 180석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오만하고 건방진 그런 어떤 기류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사건이 총선 전에 일어났을 뿐 이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는 어떤 이 좌파 민주당 세력이 오만이 팽배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저는 1년 전 이 무렵 동영상에서 오거돈 시장이 대한민국 제2 부산광역시의 민서시장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 당시 민노총이 주축이 돼서 만든 어떤 이 시민단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이 과격한 시민단체가 강제징용 노동자 상이라고 하는 것을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미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부산시가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시민단체 세력과 민노총이 부산시청의 로비를 3일간 점거하고 부산시장실까지 난입을 하고 이런 시위를 벌이자 오거돈의 부산시가 그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당시 동영상에서 이렇게 비겁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삼전사기의 노력을 했냐? 왜냐, 오거돈 시장은 부산시장이 되기 위해서 삼전사기, 네 번째 부산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당시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서 우파가 절대로 패배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구 득표율이 53대 42, 코로나와 공천파동만 없었더라면 10%포인트를 우파가 더 얻을 수 있어서 아마 52대 43으로 전체 선거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부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선거에서 많이 미래통합당이 패망했지만 부산에서는 상당히 기세를 이미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부산에서 전체 18석 중에서 5석이나 민주당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석을 통합당이 탈환을 해왔습니다.
전체 18개 중에서 15대 3. 물론 이제 득표율은 4년 전이나 이번이나 비슷합니다. 부산은 항상 뭐 통합당이 10%포인트 차 정도로 이제 앞서갑니다. 그러나 의석에서 2개를 탈환해 왔다라는 것. 더군다나 그 의석이 부산의 진갑, 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영천 의원을 낙선시키고, 그리고 부산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해운대 을,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뺏겼던 이곳을 탈환해 왔습니다. 부산의 중심지 2곳을 통합당이 탈환해 올 정도로 부산에서는 우파가 기세를 이미 회복을 하고 있었다. 제가 3번째에 명기를 했지만 이것이 왜 민주당에게 오거돈 사건이 불길한 징조가 되느냐. 이것은 총선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미 민주당 세력, 좌파 세력의 오만을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징조랄까?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저께 이런 좌파 내부에 대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경고 편지를 사실 보냈습니다. 당선자들에게 뭐 축하와 함께 경고인데 그 중에서 이 오만의 위험과 관련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7선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들의 뜻에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서늘한 두려움도 느낍니다. 이렇게 크게 맡겨주신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만약 우리가 그 뜻을 잘 받들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17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2004년, 2005년을 얘기합니다. 2004년이 총선이었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무현 탄핵 역풍이 불어서 선거가 완전히 당시에 한나라당이 패퇴한 그런 선거였죠. 그러나 우리는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을 밀어붙였습니다. 일의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았고 정부와 당보다는 나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겨우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우리의 생각만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4대 악법 개폐투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사립학교법 개정운동, 그리고 과거사법 제정운동, 그리고 언론관련법 개정운동. 이 4개의 악법,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 이런 것들은 아주 엄청난 우파 국민들의 반발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겨울철 엄동 설안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개악 반대 투쟁을, 아스팔트 투쟁을 벌였었죠. 그런데 그 투쟁이 성공을 해서 개악했던 사립학교법이 다시 원상태로 개정이 되는 그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4개의 투쟁이 당시에 한나라당의 결속과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고, 당시 민주당 세력에게는, 오만했던 민주당 세력에게는 엄청난 패퇴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531만 표로 정권을 빼앗겼고 18대 다음 총선에서 2008년 총선에서 81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4번째에 명기한 2005년 노무현 정권 오만의 추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이번 4.15 총선에서 우파는 지나친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우리의 자세만 굳건히 하고 이 미래통합당의 내부 혁신만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우파의 원 위치를 찾으면 틀림없이 오만한 세력이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저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세월을 기다리고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정권을 탈환해 오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 오만의 불길한 징조가 오거돈입니다. 감사합니다.